그러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주입니다. 꼰대 권기현입니다. 자, 오늘은 네. 좀 답답한 마음의 뉴스를 준비했어요. 네. 이게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좀 시장을 제대로 알고 미리 좀 예측을 해서 만드셔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자꾸 엉뚱한 정보. 그렇죠. 이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또는 누가 잘못 알려주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그렇죠. 일부러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과연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제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하고 똑같은지 다른지 이 부분을 오늘 뉴스를 보시면서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집값이 좀 고평가되어 있다. 네. 과도한 빚내서 투자한 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질 위험이 되게 높다. 이건 금리 인상에 대한 걸 찝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집값이 장기 추세를 상회해서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높다. 과도한 레버리지가 집값을 떨어뜨리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네. 자, 레버리지라고 한다면 두 가지죠. 그렇죠. 전세를 통해서 끼고 사는 거, 그리고 대출. 그다음에 이제 대출을 받는 건데, 그렇죠. 이 중에서 뭘 얘기하는 걸까요? 대출이죠. 대출이죠. 전세는 지금 계속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가 상승하게 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부 자금을 회수하고 또 신투자금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리스크가 낮아지는 상황이 되니까 위험하지 않죠. 대출은 이제 금리가 인상될 거니까 그렇죠. 이제 대비해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네네. 이제 비투하신 분들 위주로 그렇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집값을 잡기 위해서 3기 신도시 4,400호 청약을 했고 공급 확대를 위해서 네. 9월에는 이사대책사 후보지를 예정지구 지정으로 할 거고 시세 조작 등 4대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본 내용에 대해서는 밑에 좀 자세하게 써 있으니까 뒤에 가서 얘기하죠. 뒤에 가서 좀 보기로 하고 네. 서울과 수도권 매매 시장의 경우 개발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불안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그 호재 아무래도 개발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살려고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지금 사지 네. 않으면은 못 살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있는데 호재까지 있으니까 뭐 그쪽으로 몰려드는 건 당연하죠. 자, 이제 전세 시장은 최근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 등으로 이달 들어서 강남 4구를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이다. 네. 그래서 이제 전세는 아무래도 이제 네. 서초를 중심으로 전세가 좀 많이 뛰고 있죠. 그렇죠. 반포 1단지가 올해 안에 이제 이주가 시작이 될 거고. 지금 이주하고 있죠. 네, 먼저 이주하고 하고 있고, 있죠. 예. 네. 방배 재건축 재개발도 그렇죠. 이주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서초를 중심으로 전세가 뛰고 있는데 이게 곧 강남으로 번질 거고 서울시장 전체로 좀 번지지 않을까. 그렇죠. 동작구를 네. 거쳐서 특히 마포구나. 이 15억 이상 되는 고가의 전세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숫자가 특히 서초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세입자 살고 계신 분들이 네.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할까봐 지금 매일같이 밤에 떨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여름이 덥지가 않대요. 에어컨 안 틀고 살고 있어요. 떨고 있어서. 네. 왜냐면 갈 데가 없어요. 이거를 세를 주면은 네. 5,000세대, 3,000세대짜리 대단지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저희 옆집이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이분이 지금 세를 살고 있는데 네. 이거를 세를 주고 딴 데를 가려고 해도 주변에 없어. 매물이 없어요. 얼마를 주더라고. 월세를 50만 원 올려주고 가고 싶은데 이 50만 원 택도 없는 거예요. 죄송하네. 웃을 일이 아니네. 이게 심각한 네. 얘기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좀 번지고 있어요 지금. 아유. 그래서 전세가가 많이 네. 뛰면서 매매가를 이제 밀어낼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팽배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상황에서. 이주 수요 때문에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불안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결국 뭐 때문에 불안하죠? 그 임대차 3법 때문에 이제 전세가 보통 2년 단위로 계속 나왔던 시장 물건이 4년 단위로 나오니까 한꺼번에 또 몰려 나오고 이주해야 될 분들은 이주를 못하는 상황이 누적이 된 상황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양도세 중과하고 있으니까 전세에서 매매 수요로 전인되는 그 수요를 또 원천 차단해 버리니까 또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물건이 없으니까. 없죠. 예, 예. 네. 그리고 또 가격은 또 계속 올라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전세 임대차 3법 자체가 요게 너무 안 좋은 타이밍에 나왔어요, 그죠? 그렇죠. 네. 이게 뭐 언제 이제 경기가 안정된 상황에서 나왔다면 시장에서 충분히 받아들이고 오히려 뭐 이런 것들이 괜찮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너무나 정말 타이밍이 안 좋은 타이밍이 나와갖고 악법이 돼버렸죠. 거기다가 또 임대 사업자까지 또 폐지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멀쩡하게 예. 잘 있는 사람들. 그 임대 사업자를 폐지를 하게 되면은 시세의 60%의 전세를 놓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매물까지 다 없애겠다. 네. 그죠? 그 전세가를 올리겠다. 이게 무슨 약간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 전 파악이 안 돼요. 올리겠다는 건 아닌데 뭐 다른 목적을 갖고 폐지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가 이제 우리는 예측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예측을 못했던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예측을 해야죠. 그 정도는 공부를 하고 그렇죠. 그 정도는 공부하고 예측하고 법을 만들려고 뽑아줬는데 그냥 예측 안 하고 그냥
그냥 묻지마 법을 만들어. 묻지마 생각나는 법. 대로? 네, 생각나는 대로. 어디서 이제 외국의 선진국에서 이미 실패한 법들을 갖다가 자꾸 쓴단 말이에요. 조금만 공부하고 네. 외국 사례만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 건데 독일에서 대대로 실패한 이미 독일에서 5년 전, 3년 전에 실패했다고 인정한 법을 지금 갖다 우리가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네,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공급 측면에서 올해 입주 물량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세 불안 요인이 서울 강남 4구의 정비사업 이주 수요도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니. 지금 공급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네. 8만 가구예요. 아 그래요? 근데 시장에서 얘기하는 건 2만 가구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거의 4배 차이가 나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이 말이 4배 차이가 말이 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지금 현재 포털에다 조금만 찾아서 이렇게 입주 물량하고 치고 검색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원래 5월달까지 24%의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하락했다. 또 전체 전국에는 28%, 서울은 11.9%가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라고 나오는 정확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우리 부총리께서는 어떤 걸 갖고 원래 입주 물량이 평년 수준이라고 얘기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네. 평균 필요한 게 5만 정도 가구예요. 입주 물량. 5만 가구가 있으면 좀 안정적이거든요. 그렇죠. 서울에. 근데 이제 민간이 판단하는 거는 2만 가구니까 3만 가구가 지금 부족해서 지금 난리가 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실제로 지금 난리가 나고 있고. 근데 정부에서는 8만 가구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넉넉하다는 거죠. 넉넉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네. 자 3만이 남잖아요. 남죠. 그러면 지금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필요도 없잖아요. 물량이 많으니까. 네. 종부세를 매길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세가 뭐 건들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알아서 안정될 텐데 8만 그러니까, 가구면. 근데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지금. 또 뛴다고. 근데 왜 8만 가구? 이 차이가 난 이유는 뭐냐면 네. 이 8만 가구는 임대주택도 다 포함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8만 가구에는 우리가 흔히 오피스텔이라고 알고 있는 굉장히 원룸 작은 집도 도시형. 건축 허가는 아파트 허가를 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런 건 실제로 오피스텔이거든. 맞아요. 이런 걸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막 계속 늘리는 거죠. 억지로. 그러니까 3인 이상 가구가 살 수 네. 있는 주택을 보통 우리가 입주 물량이라는 거에 대한 실질적인 주택으로 평가를 내는데 아주 작은 1인 가구들까지 살 수 있는 거를 건축법상 아파트로 돼 있으니까 그 물량까지 다 포함한 거군요. 영끌한 거죠, 영끌. 하하 이런. 입주 물량 영끌. 아, 입주 물량을 영끌했군요. 그리고 이제 정비사업 이주 수요도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점을 그러니까 전세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하반기에는 전세 이주 수요가 없어지더라도 이때가 성수기예요. 그렇죠. 이사철이죠. 말 그대로. 이사철이면 네. 이사하려고 온 사람들이 엄청 난리가 나고 그렇죠. 물량 부족할 텐데 그러니까 평년에도 고시기 되면은 물량이 부족해서 가격이 뛰는데 이게 이런 거를 알고 걱정을 해서 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분은 물량도 8만 가구고 네. 우리 하반기 이주 수요 끝나니까 하나 안정적으로 그냥 기다리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난리가 나서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에서 네. 뭐 DSR 규제가 확대 시행되고 네.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게 네. 되게 불안하다는 거죠. 기준금리 인상하면서 네. 영끌한 친구들 때문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금리를 인하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값이 떨어진 적이 있나요? 인상했다고? 네, 인상했다고 해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죠. 지금 한 번도 없잖아요. 거의 그렇죠. 없는 게 아니고. 네. 금리하고 집값은 항상 그래프상 별개로 갔거든요. 네네.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집값이 뛰는 게 더 컸지 금리 인상 때문에 이자 내는 게 더 크진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부 진짜로 이자 내기가 힘드신 분들 일부는 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집값이 떨어질 때 금리 인상되는 게 문제인 거지. 네. 집값이 뛰는 시기에 금리 인상됐다고 해서 큰 영향을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팔면 되니까. 맞아요. 그냥 팔면 되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 팔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뭐 아파트를 기준으로 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수도권은 아파트가 부족한데 네. 금리 인상됐다고 해서 아파트 물건이 안 팔려서 뭐 경매가 나간다.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순서도 좀 틀린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금리도 같이 올랐지. 금리가 올라가서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린 게 아니고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이 약간 침체를 보이니까 금리를 다 같이 조정을 했던 거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아닌데 그 주요 원인이 금리가 아니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네. 과대한 기대 심리, 그러니까 많이 뛸 거다. 막연한 불안감. 이건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고 확실히 근거 있는 불안감입니다. 그죠?
근거 있는 우리 시장 참여자들은 근거 있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요. 맞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 매수. 이 추격 매수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다주택자들이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실수요자분들이 어쩔 수 없이 왜 사전 청약으로 해도 85%가 특공이에요. 맞아요. 그럼 나머지 15%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가점도 65점 이상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요런 것들 그다음에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하에 저는 정확한 정보를 정부에서 좀 정확한 정보를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 합리적인 판단을 본인들이 좀 합리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비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네. 8만 가구가 아니고 시장에서 2만 가구로 하는데 8만 가구 나온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정확한 정보냐는 거죠. 자, 이제 하반기 사전 청약 확정, 네. 확행 넓히겠다는 거죠. 이사 대책 사업 가시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 아니 아까 입주 물량 8만 가구로 해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많은데다가. 네, 많은데. 그러니까 2만 가구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 지금 그러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정보를 자꾸 제공하면은 신뢰가 떨어져요, 신뢰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자, 사전 청약 경우 다음 달 인천 계양, 서울 위례 청약을 포함해서 네. 연말까지 3만 호 이상의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하셨는데 네. 자, 3만이에요. 그죠? 사전 청약이. 네. 그죠? 이 3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900만이에요. 그죠? 거기다가 이 중에서 85%는 그죠? 특공. 특공이고 나머지가 일반. 예, 일반인데 이 중에서 특공이 얼마나 되겠어요? 900만에서 한 100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히려 사전 청약 떨어지고 나서 매수로 돌아설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사 대책은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공포 2개월 후인 9월 중 시행되는 대로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 대책 지금 문제가 아니죠. 네. 그죠? 이사 대책에 의해서 집을 갖다가 7년 후, 9년 후에 입주할 물량을 공급하겠다. 이런다고 집값이 잡히진 않잖아요. 심리적으로는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신호가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진행된다면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찾겠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사대책 같은 경우도 1년 안에 3분의 2 동의 못 받으면 해제되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시장에서는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이거 갖고 심리가 안정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 이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네. 작년 11월 19 대책 등 신축 매입 약정, 공공전세주택 등 하반기까지 3만 8천 호, 2022년까지 총 8만 호를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 특히 청년 대상 5천 호도 추가 공급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되게 잘못 생각하시는 게 지금 전월세가 되게 불안한 분들이 청년분들, 1인 가구 이런 사람들이 불안한 게 아니에요. 혼자 사는 집, 두 분이 사는 집 같은 경우는 급하면은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지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정화시킬 수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아파트예요. 대단지 아파트들, 단지가 뭐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우리가 아무리 시작부터 해서 빨라야지 한 7, 8년 걸려야지 입주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물량이 없으니까 부족한 건데 지금 정부에서는 엉뚱한 걸 자꾸 주면서 괜찮다만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안 괜찮으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필요한 주택은 내 집이에요. 임대주택이 아니고 공공주택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 집을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지역에 살고 싶은 지역에 내 집을 갖기를 원하는 거지. 임대주택 아무리 공고해봐야 임대주택이 물론 이제 사회 취약계층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가야 되는 필요는 있는데 임대주택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시장에 필요한 공급들을 필요한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우려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비공개 내부 정보, 그다음에 가장 매매 허위 효과, 뭐 허위 계약, 불법 전매 이런 것들이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 허위 호가나 시세 조작 같은 경우는 문제가 돼요. 되죠. 근데 이게 단속을 예전부터 해서 이것 때문에 집값이 많이 분명 아파트 값이 뛴 건 있어요. 있죠. 근데 나중에 뛸 거를 먼저 뛰게 한 거지 실제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주변 시세가 안 뛰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니 수요자가 네. 바보가 아닌 이상 시세보다도 더 높이 주고 사는 바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란행위를 단속하는 건 맞지만은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네. 빨리 전세하고 하반기 매매가 사전 청약하고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질 거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네. 좀 하지. 지금 부동산 시장의 수급에 의한 가격 결정 외에 투기적인 성격의 시장 교란행위에 좌우되는 측면이 너무 크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이 생각을 하고 있네. 지금 수급이 난리예요, 수급. 네. 이 수급을 좀 어떻게 빨리 해결하셔야 되고, 이 수급을 자꾸 원룸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아파트가 부족한 거지. 좀 현실을 좀 아셨으면. 그러니까 수급의 문제가 아니고 투기적
성향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시장에서 평가하는 공급이 부족하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인정을 했고 그래서 공급을 늘리려고 정책을 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수급이 잘못된 거예요. 시장 교란 행위가 투기적 수요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요들이 대부분 다 실수요잖아요. 그게 어떻게 투기적 수요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자, 제가 저희 유튜브 댓글 좀 보여주고 싶어요. 사람들이 어떤 민심이 어떤지 좀 알려드리고 네. 싶고, 진짜로, 제대로 된 정보하고 제대로 된 결정은 본인들이 하셔야 돼요. 본인들이 좀 제대로 된 정보, 그 뉴스 신문도 좀 보시고요. 네. 그죠? 유튜브도 좀 보시고 해서 빨리 시장을 안정화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네. 좀 답답한 마음에. 그래서 그죠? 갑자기 화도 네. 좀 냈는데. 네. 그 답답한 마음에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지, 절대 저희가 얘기하는 건 시장 교란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네. 저희는 그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시고, 자, 저희 정보를 계속 들으실 분들은 이제 구독 좀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같이 해 주십시오. 좋아요.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